여러분, 혹시 요즘 몸 어딘가가 자꾸 가렵진 않으신가요? 등, 종아리, 발바닥, 머리. 밤만 되면 근질근질하고 긁어도 시원하지 않고 연고를 발라도 도무지 낫질 않는데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날이 건조해서 그런가? 비누나 세제가 안 맞았나 보지. 그런데 말입니다. 그 별거 아닐 것 같은 가려움이 실제로는 생명을 살려달라는 마지막 구조 요청이었다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승호 종양내과 전문의입니다. 올해로 병원에서 진료한 지 31년째가 되었고 그중 20년은 암 환자 전문 클리닉에서 근무해 왔습니다. 제가 직접 상담하고 치료해 드린 환자 수만도 1만 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는 아주 빠르게 진단받고 치료 후 회복하신 분도 계시고 너무 늦게 오셔서 손 쓸 수 없었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제가 뼈저리게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암은 절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몸은 언제나 미리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알아챈 사람만이 일찍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신호 중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그냥 넘기는 신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려움입니다. 작년 이맘때였습니다. 79세 정수택 어르신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등이 미친 듯이 가려워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말씀하신 등 가운데는 발진도 없고 상처도 없었습니다. 그저 속에서부터 간지럽다고 하셨죠? 매트리스도 바꾸고 고가의 샤워 필터까지 쓰셨는데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답니다. 결국 정밀 검사를 했고 췌장암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도 다행히 초기예요.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등이 간지러워서 병원 갔다가 살았네요. 등의 가려움이라는 작은 단서가 우리 몸의 경고등 역할을 해준 거죠. 믿기 어렵겠지만 이런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머릿속이 자꾸 간지러워서 샴푸를 5번이나 바꾼 71세 여성분은 백혈병 진단, 발바닥이 이유 없이 근질거렸던 74세 여성분 간담도 질환, 종아리 앞쪽이 밤마다 가려웠던 76세 남성 림프종 초기, 손목이 간질간질하다고 내원한 72세 은퇴 정비사 신장 기능 저하, 허벅지 안쪽이 자꾸 간지러워서 연고만 바르던 66세 식당 주인 당뇨병 전 단계. 이 모든 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피부는 멀쩡했지만 속이 미치도록 가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며칠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나이살이라 그렇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소한 가려움 하나가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놓치신다면 당신과 사랑하는 분의 생명을 구해달라는 몸의 마지막 신호를 그냥 지나쳐 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그 신호를 듣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가려움증 이야기 아닙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같은 자리가 반복적으로 가렵고 연고를 발라도 낫지 않고 밤에 더 심해지고 피부는 멀쩡한데 속이 간질간질하다면 그건 피부 문제가 아니라 몸속 장기의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떤 가려움이 위험한지 어떻게 구별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당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는 바로 지금이 그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단 한 번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다 느껴지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를 전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려움이라는 아주 작고 사소한 증상이 어떻게 목숨을 구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병들이 그 신호 뒤에 숨어 있었는지 하나씩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사례로 소개해드렸던 정수택 어르신의 경우입니다. 왜 췌장암이 등을 가렵게 만들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췌장에 종양이 생기면 담관을 눌러서 담즙이라는 소화액이 몸 안에 역류하게 됩니다. 그 담즙이 혈액을 타고 퍼지면서 특히 등 쪽 감각신경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 부위가 바로 등 가운데 양쪽 견갑골 사이입니다. 딱 손이 닿지 않는 그 위치, 신경이 몰려있는 지점이라
속에서 간질간질한 미치도록 참기 힘든 느낌이 나는 겁니다. 어르신은 수술과 항암 치료를 잘 마치셨고 몇 달 후 다시 진료실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등이 간지러워서 제가 살았네요. 그때 그냥 연고나 더 발라볼까 했는데 병원 와보길 정말 잘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등이 간지럽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 어르신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등이 자꾸 가렵고 밤마다 미치도록 근질근질한데 피부는 멀쩡하고 연고를 발라도 도무지 나아지지 않는다면 단순한 건조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게 췌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발바닥 가려움으로 진료실을 찾은 한 여성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시흥에 사시는 73세 박혜란 어르신. 평소엔 정정하신 편이었고 남편분과 함께 소일 삼아 텃밭을 가꾸며 사셨습니다. 그날 병원을 찾으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선생님, 발바닥이 너무 간지러워요. 밤마다 너무 가려워서 발을 벽에다 비비기도 하고 수면 양말을 신고 자도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발을 살펴보았습니다. 피부는 멀쩡했습니다. 무좀 자국도 없고 각질도 심하지 않았고 발톱 상태도 양호했습니다. 어르신은 이미 약국에서 무좀약도 써보셨고 심지어 알로에 젤, 식초 조교까지 해보셨답니다. 그런데도 가려움은 나아지지 않았고 특히 밤 11시쯤만 되면 간질간질함이 극에 달한다는 겁니다. 발가락 사이가 아니라 발바닥 중앙 아치 부분이 속에서부터 미치는 듯이 간지러워요. 어르신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피부 겉으로는 문제 없는데 속에서부터 긁고 싶은 가려움. 게다가 밤마다 심해진다? 저는 조심스럽게 몇 가지를 여쭤봤습니다. 혹시 요즘 입맛이 없으시거나 눈동자가 약간 노래 보이지 않으세요? 어르신은 깜짝 놀라시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맞아요. 얼마 전부터 밥맛이 좀 없고 딸이 그러는데 눈 흰자가 누렇게 보인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나이 들어서 간이 약해져서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바로 감기능 검사를 의뢰했고 결과는 놀랍게도 ALT, AST 수치가 정상이 훨씬 넘었고 초음파 소견상 담즙 정체와 지방간 초기 소견이 확인됐습니다. 결론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염과 담도 기능 이상. 조기에 발견된 것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모든 시작이 단지 발바닥 가려움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럼 왜 간 질환인데 발바닥이 간지럽게 될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간이 약해지거나 담즙이 막히면 담즙산이라는 물질이 몸 안에 고이게 됩니다. 이 담즙산은 혈액을 통해 전신을 돌며 감각이 예민한 부위를 자극합니다. 특히 말초신경이 많이 모여있는 발바닥은 가장 먼저 그 자극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겉은 멀쩡한데 속이 미치도록 간지러운 느낌이 드는 겁니다. 다행히 어르신은 진단 직후부터 식습관 조절과 약물 치료를 병행했고 한 달 뒤 다시 오셨을 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발 간지러운 게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입맛도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때 병원 안 왔으면 그냥 무좀인 줄 알고 계속 연고만 바르고 있었을 텐데. 저는 박 어르신을 보며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사소한 가려움 하나가 몸속 장기의 이상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도 발바닥이 이유 없이 근질근질하고 밤마다 더 심해지며 겉으론 멀쩡한데 속이 가려운 느낌을 겪고 계시다면 그게 단순한 무좀이나 각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간에서 보내는 조용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또 하나의 의외의 사례입니다. 이번엔 두피, 즉 머릿속이 가렵다며 샴푸를 바꿨다가 뜻밖에도 혈액 질환을 발견하게 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그저 비듬이라 여겼던 그 가려움, 사실은 백혈병의 시작이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70세 이태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평소엔 성격도 꼼꼼하고 외모도 잘 가꾸시는 편이셨습니다. 주 2회 목욕탕을 다니시고 항상 모자를 깔끔하게 쓰고 다니셨죠? 그런 어르신이 어느 날 진료실 문을 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머릿속이 자꾸 간지럽고 뭔가 이상해요.
비듬도 별로 없는데 자꾸 샴푸를 바꿔도 해결이 안 돼요. 실제로 머릿속을 살펴봤습니다. 비듬은 거의 없고 두피도 깨끗했습니다. 단지 어르신은 머리 안쪽에서 간질간질 뭔가 기어다니는 느낌이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겨울이라 건조해서 그런가? 샴푸 알레르기일 수도 있겠네. 하지만 어르신은 2주 후 다시 오셨습니다. 그때는 증상이 더 늘어 있었습니다. 잇몸이 자주 붓고 피가 나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피곤함, 팔과 다리에 이유 없는 멍이듦, 그리고 진료 중에도 계속 머리를 긁으셨습니다. 진짜 미치겠어요. 샴푸를 아무리 바꿔도 이 느낌은 그대로예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샴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곧바로 혈액 검사를 의뢰했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백혈구 수치 정상보다 6배 이상 증가, 혈소판 심하게 낮음, 빈혈 수치도 상당히 낮은 상태. 진단 결과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었습니다. 이 어르신도 말씀하셨습니다. 머리 간지러워서 샴푸만 바꾸고 있었는데 암이라니 저는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그 마음 너무나 이해됩니다. 하지만 이 사례는 정말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 몸의 면역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두피처럼 예민한 부위에서 먼저 반응이 옵니다. 왜 하필 머리가 가려운 걸까요? 머리는 신경과 혈관이 유난히 많은 부위입니다. 특히 두피에는 피부 속 면역세포와 혈관이 아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죠. 백혈병은 혈액 속 백혈구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면서 염증물질과 면역물질이 과잉 생성됩니다. 이 물질들이 두피의 신경을 자극하면 겉은 멀쩡하지만 속에서 미치도록 간지러운 느낌이 생기는 겁니다. 샴푸를 바꿔도 보습제를 써도 낫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행히 어르신은 바로 항암 치료를 시작하셨고 초기 발견이라 예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치료 3개월 후 다시 내원하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선생님, 지금은 머리가 하나도 안 간지러워요. 알고 보니 그게 제 몸이 살려달라고 했던 신호였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두피가 이유 없이 가렵고 비듬도 없고 샴푸를 바꿔도 낫지 않고 잇몸 출혈, 피로감, 멍, 식욕 저하 같은 증상까지 있다면 그건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의 면역 체계가 보내는 조용한 외침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등, 발바닥, 두피 3가지 부위의 가려움으로 숨은 병을 찾아낸 사례를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그 어떤 피부 증상보다도 흔하지만 무시되기 쉬운 종아리 앞쪽의 가려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혈액순환 때문인 줄 아셨다가 림프계 암인 림프종으로 진단받은 사례인데요. 종아리 앞쪽이 너무 간지러워요 라며 병원을 찾으신 75세 오춘섭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충남 아산에서 혼자 자취하며 사시는 분이셨는데 오랜 시간 자식들과 떨어져 지내다 보니 조금 무뚝뚝하고 병원도 잘 안 가시는 편이었습니다. 그런 어르신이 내원하신 이유는 의외였습니다. 선생님, 이상하게 종아리 앞쪽이 자꾸 간지럽고 밤만 되면 참을 수가 없네요. 긁다 보니 살도 벗겨지고 딱지가 잡히고 또 벗겨지고. 이게 몇 달째입니다. 어르신의 다리를 살펴보니 종아리 앞쪽에 손바닥만 한 넓이로 붉게 긁은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진물이 없고 피부는 거칠어진 채 멀쩡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부염인가 했어요. 연고도 바르고 찬물로 씻기도 했는데 이상하게 밤 11시쯤 되면 꼭 미친 듯이 간지러워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서 저는 경고 신호를 느꼈습니다. 며칠 전부터는 식욕도 없고 새벽에 자다가 땀이 나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피곤해요. 그냥 처져요. 저는 곧바로 혈액 검사와 복부 초음파, 림프절 촬영을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왼쪽 사타구니 쪽 림프절이 비정상적으로 커져 있었고 혈액 수치도 염증 반응과 비정상 림프세포 수치가 나왔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진단은 비호지킨 림프종, 림프계에 생긴 암이었습니다. 어르신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종아리 간지러워서 병원 온 건데 이게 암이었다는 말씀이죠? 그럴 줄 알았으면 진작 올 걸 그랬네요.
여기서 꼭 기억해 두셔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림프종은 피부에서 시작되는 암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피부 가려움이 가장 먼저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면역세포와 염증물질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종아리나 허벅지처럼 림프절이 가까이 있는 부위는 반응이 빨리 나타납니다. 그래서 피부에 이상은 없는데도 속에서부터 긁히는 느낌, 밤에 더 심해지는 가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어르신은 현재 항암 치료 중이시고 가려움은 점차 사라졌으며 피로감도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저는 이 사례를 통해 다리 가려움도 절대 가볍게 봐선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종아리 앞쪽이나 허벅지 부위가 밤마다 간지럽고 피부에 특별한 이상은 없는데 땀을 많이 흘리거나 이유 없이 피곤하고 식욕이 줄었다면 그건 단순한 건조증이나 혈액순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림프계에서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5번째 사례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다소 민감한 이야기지만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허벅지 안쪽, 속옷에 닿는 부위가 가려운 증상? 그냥 땀띠나 습진인 줄 아셨다가 알고 보니 당뇨병 전 단계였던 사례입니다. 경기 남양주에서 분식집을 운영하시는 68세 김은희 어르신. 40년 가까이 식당 일을 하셨고 요즘도 하루 10시간 이상 가게를 지키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조심스레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허벅지 안쪽이 너무 간질간질하고 특히 속옷이 닿으면 신경이 쓰여요. 처음엔 땀띠인 줄 알고 파우더도 바르고 연고도 써봤는데 이상하게 더 심해지네요. 어르신은 속옷을 3번이나 바꿨다고 하셨습니다. 면으로 된 거, 통풍 잘 되는 거, 심지어 남편 팬티까지 입어보셨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방법도 효과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눈에 띄는 말을 덧붙이셨죠? 요즘 물을 많이 마시는데도 입이 자꾸 말라요. 화장실도 부쩍 자주 가고요. 일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사탕을 입에 넣어야 좀 정신이 들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엔 하나의 질병이 강하게 떠올랐습니다. 당뇨병 또는 그 전 단계. 곧바로 혈당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공복 혈당 134, 당화 혈색소 6.3, 정상보다는 높고 당뇨 진단 기준에는 조금 못 미치는 수치였습니다. 결과는 공복 혈당장애, 즉 당뇨병 전 단계였습니다. 왜 당뇨인데 허벅지 안쪽이 간지럽냐고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혈관 속 당 성분이 신경을 자극합니다. 특히 땀샘과 신경이 밀집된 허벅지 안쪽, 사타구니, 겨드랑이 부위는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 자극이 간질간질함이나 벌레 기어가는 듯한 느낌으로 나타납니다. 때론 저리거나 화끈거리기도 합니다. 이걸 말초 신경 증상이라고 부릅니다. 다행히 어르신은 당뇨병 전 단계였기에 생활 습관만 잘 조절하면 약을 먹지 않고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음식을 조금 덜 짜고 덜 달게 조리하시고 식사 시간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매일 식사 일지와 혈당 기록표를 작성하셨습니다. 한 달 반쯤 지나서 다시 내원하셨을 때 혈당 수치가 안정되었고 무엇보다도 그놈의 허벅지 간지러운 거 요즘은 싹 사라졌어요. 그때 그냥 땀 뛰려니 하고 넘겼으면 지금쯤 약 먹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피부 겉은 멀쩡했지만 속이 간지럽고 다른 부위보다 옷에 자주 닿는 부분만 반복적으로 불쾌감이 있었고 거기에 입마름, 어지럼, 잦은 소변이 있었다는 것. 이 조합은 단순한 피부 증상이 아니라 몸 안에서 혈당이 이상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허벅지나 겨드랑이, 사타구니 쪽이 이유 없이 간질간질하고 연고를 발라도 효과 없고 입이 마르거나 소변이 잦고 어지럼증까지 있다면 그건 당뇨가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병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몸이 먼저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손목에서 시작된 아주 사소한 가려움이 사실은 신장 기능 저하, 즉 콩팥의 위험 신호였던 사례입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이 꼭 보셔야 할 이야기입니다. 서울 동작구에서 홀로 사시는 74세 정우찬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평소 큰 병 없이 지내시던 어르신은 최근 이상한 가려움 때문에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요즘 밤마다 손목이 너무 간지러워요. 벌레에 물린 것도 아닌데 긁고 나면 붉어지고 따끔거리기까지 해요. 팔꿈치까지 간지럽고 가끔은 등도 근질근질합니다. 평소에는 깔끔한 성격의 피부에도 신경을 많이 쓰시는 편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건조증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수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보습제를 발라도 소용이 없었다는 점. 둘째, 주로 밤에 심해진다는 점. 셋째, 간지럽지만 피부에 특별한 트러블은 없는 점. 넷째, 최근 들어 눈밑이 붓고 발등이 무거운 느낌이 든다고 하신 점. 이 증상들은 단순히 피부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혹시 소변색이나 양의 변화가 있으셨어요? 평소보다 소변량이 줄었다거나 거품이 많아졌다거나요? 정우찬 어르신은 놀란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생각해보니 요 며칠은 소변이 좀 적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샤워할 때 보면 배 쪽이 뭔가 붓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즉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 신장 기능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 1.8, 사구체 여과율 52, 단백뇨 경미한 양 검출, 결과는 신장 기능 저하, 즉 만성 콩팥병 3단계 초입이었습니다. 왜 콩팥이 안 좋으면 가려울까요? 우리 몸의 노폐물은 대부분 콩팥, 신장에서 걸러집니다. 하지만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하면 요산, 인, 칼슘 등의 찌꺼기 성분이 혈액에 남아 그것이 피부의 신경을 자극해 가려움증을 유발합니다. 특히 팔, 다리, 등, 허리, 손목에 그 증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중요한 건 이 가려움이 치료가 잘 안 되는 양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연고도 듣지 않고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아도 개선되지 않고 밤에 더 심해지고 피부 표면에는 뚜렷한 이상이 없다는 것. 이런 특징은 단순한 피부 질환이 아닌 내과적인 문제, 즉 신장 문제의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우찬 어르신은 이후 신장내과로 연계해 약물과 식이 조절을 시작하셨고 6개월간 꾸준히 관리한 끝에 사구체 여과율은 65로 개선됐습니다. 합병증 없이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셨습니다. 혹시 지금 밤마다 이상한 부위가 간지럽고 연고가 듣지 않으며 손목, 등, 종아리 같은 부위가 이유 없이 가렵고 동시에 소변이나 부종, 피로감이 있다면 그건 콩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려움이라는 사소한 증상 하나가 때로는 목숨을 살리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하나같이 소중한 분들이 단순히 가렵다는 이유로 병원을 찾았다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병을 조기에 발견한 사례였습니다. 그분들이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니요, 자신의 몸이 보내는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가려움은 단지 피부가 간지러운 게 아닙니다. 때론 몸속 장기의 이상이 피부를 통해 드러나는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꼭 병원을 찾아주세요. 가려움이 2주 이상 지속되고 밤에 심해질 때, 피부에 특별한 병변 없이 전신이 간지러울 때, 연고나 항히스타민제가 효과 없을 때, 최근 살이 빠지거나 피로감, 식욕 저하가 동반될 때, 복부나 손목, 발바닥 등 특정 부위만 반복적으로 가려울 때, 이런 증상은 간, 신장, 췌장, 혈액질환, 내분비 질환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단지 건조해서 노하니까라고 넘기지 마세요. 몸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가려움이라는 신호조차 그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SOS일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요즘 밤마다 자꾸 간지러워, 이상하게 등이 근질근질해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생명을 지키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야기 중 기억에 남는 사례나 혹시 본인이나 가족의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또 다른 이에게 소중한 정보와 위로가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건강한 100세를 위한 작은 실천 지금 해주세요. 우리는 늘 여러분의 곁에서
작은 증상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꽃길백세였습니다. 고맙습니다.